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성인은 연륜과 지혜가 함께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별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학 입시가 급격히 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엄청나게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크게 달라져서 몇 년 단위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대학 입시의 추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리서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대입 관련 조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대학들이 SAT나 ACT 점수를 무조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대학의 대부분이 테스트 옵셔널로 전환을 했습니다. 원서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두 가지 시험 중 최소한 하나의 점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들이 SAT와 ACT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뛰어난 성적을 받고 점수를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학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UC나 CSU에만 지원할 학생이라면 SAT와 ACT 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UC 계열 대학들은 몇 년 전 SAT와 ACT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20-30년 전 대학 입시를 치른 부모가 왜 표준시험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지원자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입 목표에 맞춰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장학금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표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사이트만 오픈을 하면 스칼러십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관들이 수여하는 스칼러십뿐만 아니라 내가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특화된 스칼러십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 소득이나 사회적 신분, 또 종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스칼러십을 찾기 위해서 학교의 카운슬러로부터 지원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스칼러십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넣으면 이 전역에서 지원 가능한 장학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 소득이 높으면 연방 무료 학비 보조 신청서를 접수하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펩사가 저소득층 및 극빈층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류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구 소득이 높아서 연방정부의 무상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는 수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대학이 제공하는 자체 그랜트나 워크스터디 같은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은 기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유의 방식으로 그랜트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연방정부 보조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학이 주는 그랜트마저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입생이 된 해에 아무런 그랜트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해마다 재정보고 서류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소득 변동에 따라서 2학년 때는 그랜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대학에 가려면 스티커 가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대학의 스티커 가격을 확인을 한 뒤에 1차적으로 지원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1년에 수만 달러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대학이 제공하는 그랜트와 재정보조, 메리 스칼러십을 받는다면 스티커 가격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웹사이트에 있는 MPC, 즉 Net Price Calculator를 통해서 예상 부담 액수를 계산을 해봅시다. 다섯째,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무엇을 전공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대학은 지원자의 희망 전공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 전에 자신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항상 꼭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들이 2학년 봄학기 때까지 전공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공을 확실히 정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지원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지원 과정에서 전공을 선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한정된 신입생 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은 성공하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많은 포지션에서 대학 학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가? 플러밍이나 전기수리, 자동차 수리, 경찰관, 소방관, 세일즈 등 여러 분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열정, 근면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졸업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학김이었습니다.